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집중 파헤쳐보는 이슈타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관심 높은 사회 분야 이슈를 사정없이 타파해봅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 실시되는 20대 대선과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울산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론이 가장 뜨겁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것이 벌써 5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도시의 팽창,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5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린벨트 문제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가용 면적에 문제가 생겼고 개인은 재산권 행사를 한 50년 동안 못했으니까요. 이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게 민원의 핵심입니다. 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각종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못된 그린벨트 부분 대폭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네, 근데 그린벨트는 우리가 자주 듣기도 했고 보도도 많이 되기는 했는데 잘 모르거든요. 자, 그린벨트가 언제 어떤 이유로 지정이 된 건가요? 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외곽을 둘러싼 띠 모양의 녹지대로 그린벨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해 곧바로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수권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14개 도시 권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했는데요. 당시 지정된 지역은 대도시, 도청 소재지, 공업도시,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도시 등으로 1개 특별시와 5개 광역시, 36개 시, 21개 군에 걸쳐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비사가 있는데요. 한 1961년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가 10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까 하는 것을 싱크탱크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과 독일에 이제 이미 그린벨트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걸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린벨트를 도입하자. 그래서 아주 극비리의 작업을 했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지정됐던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은 아주 견고한 제도입니다. 네. 울산에 그린벨트가 도입된 것도 이때쯤이겠네요. 네, 바로 그때입니다. 울산은 시행된 지 2년 뒤에 아주 빠른 시간이죠. 1973년에 그린벨트가 도입됐는데요. 네. 하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는 도입 시처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의 무분별한 평창을 만든 점은 유용했는데 네. 개발 가용용지 부족에 따른 소규모 난개발을 양산했다는 부작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울산은 개발 제한구역의 경우 타 도시와는 달리 도시 중심부에, 울산은 도시 중심부에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그린벨트,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은 도심 가운데에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이 공단 쪽으로 개발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인데요. 이 문제는 결국 환경 문제의 악순환을 낳거나 그린벨트를 뛰어넘는 농어촌 지역의 택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의 그린벨트 현황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네. 울산의 그린벨트는 지역별로 보면 도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청량업, 그리고 범서업, 이 부분이 한 80%가 그린벨트입니다. 네. 50% 정도 또 범서업의 50%가 그린벨트고요. 그리고 온양업의 80%, 중구와 북구, 성안, 가대 이쪽으로 쭉 이어져서 송정 방향, 신천 일대로 뻗어져 있습니다. 아래로는 온양과 서생 일대까지 울산 전체 면적의 30%가 넘는 부분이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30%. 네, 30%. 그러니까 울산의 경우에는 지난 1973년에 그린벨트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18만 5천여 명 정도가 시민 인구수였거든요. 아, 울산 인구 네, 18만 5천. 지금은 네.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렇죠. 수준이네요. 그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울산시와 울주군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시와 울주군이 완전히 행정구역을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의 주된 취지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평창으로 각 다른 부분들을 이제 막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그린벨트의 취지인데 이게 행정구역이 다른 도시와 도시 사이의 녹지대에 개발 구역, 제한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 모든 권역이 여러 도시에 걸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울산만은 유독 울주군이었던 지역과 울산시의였던 지역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기형화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이유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와 지정 이후에 행정구역이 달라졌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울산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을 때 울산은 경남 울산시, 경남 울주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가 다시 합쳐졌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부분에서 이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1995년 시군 통합 그리고 1997년 광역시 성격을 거치면서 울산을 에워싸고 있던 울주군이 울산시로 편입됐고 결국 다른 권역과는 달리 하나의 행정구역 내 개발 제한구역이 합쳐지면서 이상한 현상을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울주와 울산이 통합되고 도시와 공단이 급팽창하면서 자동차의 1, 2차 밴드, 중소기업들은 부진난을 겪었고요. 부진난이 있었지만은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지인 경주 입실이라든지 모화, 외동 등지로 생산 공장 설립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장을 빠져나가고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비싼 물류비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공단의 역의전은 근로자들에게도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 마땅한 주거지역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베드타운이 외곽으로 뭐 경주라든지 뭐 부산 근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인구 이동, 탈울산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아주 나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그린벨트가 단순히 그린벨트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정 반세기를 맞으면서 이 전국의 그린벨트가 이 몇 차례 해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근데 그 전국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적고 또 속도도 느리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네. 전국 대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진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건열별 해제 가능 총량 그리고 소진율인데요. 네. 이것을 집계해 보면은 울산은 전국 7개 대도시 권역에서 최하입니다. 제일 낮은 소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해제 가능 총량 가운데 현재 해제된 지역이 전체 해제 가능한 것의 38%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인근 부산권의 경우에는 해제 가능 총량 중 거의 80%가 해제됐고요. 광주와 대구권 이 부분도 소진율이 각각 70%와 51%로 울산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해제 가능한 총량 가운데 해제된 면적이 61%거든요. 그러니까 울산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해제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의 60%가 실제로 해제됐는데 울산은 해제된 게 30%대에 불과하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울산은 그 여러 분야에서 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린벨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울산이 이렇게 유달리 손해를 봐야 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손해를 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맥락 여러 가지 좀 걸려 있는데요. 네. 그린벨트 문제는 지속적인 민원 사안인데 지정 10년 이후부터 정부는 1998년까지 총 무려 한 50차례 가까이 46차례에 걸쳐서 규제 완화를 실시해서 해제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광범위한 해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요.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광역시로 성격된 그 무렵입니다. 네. 그때였는데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이런 많은 도시들 그리고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습니다.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네. 울산권이라든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뭐 광주권 이런 7개 대도시권은 부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울산은 그 당시에 중소도시에서 갑자기 대도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소도시권으로 있었으면 다 풀렸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도시권이 되는 바람에
울산을 지금 6개 도시권은 또 광역 도시 계획을 통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차차 준비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풀렸는데 울산은 광역시가 된다고 뭐 완전히 뭐 지금 그 행정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그 손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조정키로 하는데 네. 울산은 개발 제한구역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해제된 게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초 해제 예상 비율이 한 10.3%인데 그거보다 적은 8.76%인 28만 평방킬로미터 이것만 해제됐습니다. 네. 해제 지역은 서생면, 해제 사유는 그 소멸, 그러니까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없다, 소멸됐는데 바로 왜 그러냐? 서생면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원전 아닙니까? 원전이죠. 그러니까 원전 개발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71년도에 원전 주변 보호를 목적으로 서생면일 때는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 사유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 이후에 2003년에 북구 하봉 2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국민 임대주택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 등 각종 국책 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대상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울산에.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5% 정도의 엄청난 면적이 그 당시에 남아 있었고 또 뭐 이게 하다 보니까 면적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조정할 때는 한 25% 남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 가까이 돼버리는 네.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기회에 울산은 행정구역 변화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인데요. 울주와 울산이 합치면서 광역시 중간에 그린벨트가 단절 공간으로 남는 기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듣다 보니 아쉽기도 하고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 중간적인 범서, 뭐 청량 등의 그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곳은 좀 풀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린벨트라고 하는 곳에 중간에 보면 이 개발된 곳이 많거든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그린벨트 안에 있으면서도 용케 규제에서 제외돼가지고 자연녹지로 남은 중구, 뭐 북정동 하물산 일대, 그리고 범서면 구형, 천상리 일대, 온양면의 그 망향리 일대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건 네. 대부분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이 하물산의 경우에는 산 아래쪽은 그린벨트에 묶이고 정상 부분은 자연녹지로 남아가지고 산 정상이 백지로 개발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요. 범서면의 경우에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 이곳도 이제 국도 주변의 면 소재지는 묶인 채 인근 구형리 그리고 천상리는 택지로 개발됐고 이 바람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뒤따르지 않아서 장기 집단 민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네, 이 그린벨트 해제도 잘해야 하는데 이 정작 풀려야 할 곳은 풀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가 풀린 것 같은데, 자, 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개선책이 없을까요? 네, 뭐 개선책이라면 이제 이 도시에 울산의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는데 네. 그 모든 권한을 중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취지는 도시 팽창으로 각각 다른 도시가 연결돼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예방하자 이런 이유인데 네. 이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른 도시와 도시 사이의 녹지대를 보존하는 게 취지였고 그 부분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울산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독 도시 중간에 개발 제한 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기현상,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울산의 도시화 과정과 관련이 있는 이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네. 결국 울산의 공간은 기존 시가지와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밖의 또 다른 도심으로 이상한 구조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 성장축 그리고 도시의 공간구조 이런 설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시는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물꼬가 트일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이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되면서 이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개발할 땅이 없다.
이러면서 이게 아우성인데, 자, 2035년 울산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이 기존 도심, 그리고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으로 양분되던데, 이건 역시 이 그린벨트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심 중앙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울산은 어느 특정 지역 할 것 없이 개발 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좀 풀어서 보면은, 네. 울산에 만약에 그린벨트가 가운데 있지 않다. 그리고 2035년이든 2050년이든 이런 도시 계획을 짠다고 하면은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에 그린벨트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도심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개발 가용 용지 부족은 개발 제한 구역이 다량 분포된 기초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인데요. 네.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체 개발구역의 한 51%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양읍은 행정구역의 67%가 개발 제한구역이어서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양읍 인근의 부산, 양산의 접경지역,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울산 시민들도 많이 압니다. 이곳에 가면은 엄청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거든요. 네. 그린벨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울산 시민들이 인구가 유출되는 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택지 개발을 해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부산 양산의 인구를 끌어들이는커녕 뺏기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 그래도 그 온양읍 바로 아래가 부산시 장안읍, 이 울산과 바로 인접한 이 장안 일강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울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탈울산 문제 아니십니까? 탈울산 문제가 결국은 이 그린벨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울산시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린벨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부딪히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을 맞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부산과 울산의 그린벨트는 태생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해가지고 기장권역의 많은 그린벨트에 택지를 만들고 울산 시민들을 끌어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울산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지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울산이 앞으로 반드시 짚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용지 부족 문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끊었는데 계속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울주군의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네. 북구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북구의 창평지구, 시내 성안지구, 창평지구는 지금 북울산역이 들어선 그쪽인데요. 북울산역 가본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는 이유가 당황스럽거든요. 개발이 안 되는 그린벨트 일대가 전부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내 상안지구 역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창평지구는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요충지지만 국토부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 첨단 산단, 연계해서 개발을 모색 중인 시내지구, 달천지구를 연장해서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인 상안지구 역시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구에 보면은, 야, 북구 이렇게 땅이 넓은데, 이거 뭐 앞으로 할 거 많겠네 하지만 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또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48% 정도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개발 제한구역이 많이 풀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외에 또 개발 제한구역이 엄청나게 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유치점마다 중구는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게 네. 가용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 상대적으로 이 그린벨트가 많은 울주군뿐만 아니라 중구, 이 북구까지도 이 그린벨트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건데, 자, 그래도 정부가 이 지속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해 온 것으로 아는데 울산은 거의 해당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그 도시 용지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20만 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공영 개발,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30만 평방미터 이하의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제 대상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 가운데 해제
가능 총량, 그리고 사업의 공익성, 공영개발 환경평가 등급, 해제 기준 면적, 공공기여 방안 등 모두 충족하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해제 가능 총량 자체가 울산은 언제나 걸려서 제때 용지를 풀어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마침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 개발 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비전을 잇따라 제시하면서 자, 일각에서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울산의 그린벨트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가 가장 최고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국토부가 2016년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했는데요. 이때 30만 평방미터 이하의 공익 목적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개발 제한구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30만 평방미터 이하 수준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에 해제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자체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로율이 8에서 10%, 녹지율이 3에서 13%, 기반시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막 있기 때문에 네. 사실 30만 평방미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는 말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필수 기반 시설 이런 것이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은 부족해지고 결국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족 도시 개발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는 자율술 확대를 위해서 그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 조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대선에 맞춰서 이 부분을 대폭 늘리고 대선 공약과 연계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독 느리고 또 더디고 게다가 불합리하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자,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불합리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울산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반드시 걸림돌이다. 전국의 지도를 펴놓고 울산만큼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설득을 하려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또 정치권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울산이 앞으로 탈울산을 막고 울산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데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울산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은 환경훼손에 따른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엄격히 구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경우 울산은 가장 적합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방안을 통해서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해 나가고 울산시가 이 부분에서 직접 참여해서 현장 시사를 하고 정밀 조사를 하고 이런 탄탄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최근 울산에서도 이 공공택지와 공단같이 정부 필요에 의해서 이 금싸라기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지역 실정은 무시하고 정부 입맛대로 한다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선바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은 구라지구라든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필요할 때는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거 이제 좀 바꿀 때가 됐거든요. 네. 이 그린벨트가 50년이 넘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잘못됐고 또 울산같이 전국의 어느 곳과 다른 불합리한 어떤 구조를 가진 그린벨트라면 반드시 바꾸고 개선하고 고쳐줘야 합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가 또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50년 동안에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왔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 네. 이게 따른 울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울산의 미래나 이런 걸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5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거든요. 이런 부분, 이거 이제 해결할 때가 됐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급성장한 울산의 경우 개발 제한구역이 도시 환경 보존에 적잖이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먼저 개발 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엄중하고 체계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변함없이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 해제가 아니라 보완, 요건 완화 등을 통해서 개발 제한구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일적인 선긋기가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할 때 그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적인 해제보다는 요건을 완화해서 이 그린벨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불합리한 그린벨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타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